프랑스 언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여름 이적한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평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뒤 사라진 PSG 왼발잡이 계보를 이강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PSG 소식통 PSG 토크는 30일 지난 몇 주간 이강인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초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했던 프랑스 레전드 축구 스타 다비 지놀라는 이강인이 PSG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향한 메시의 자리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22세 이강인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지놀라는 챔피언스 클럽 채널에 출연해 메시와 이강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놀라는 특히 이강인에 대해 그는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강인 지켜봤음을 알렸습니다. 또 왼발로 도움을 줄 때 항상 색다른 방식을 선보이는 이강인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했던 몸짓,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의 경기장 밖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강인을 선수로서 인정한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인정했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 출신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운 곳이 바로 마요르카입니다. 10살이던 지난 2011년 발렌시아 아카데미에 입단한 그는 2018년 10월 에브로와의 코파델레이 1차전에 출전해 유럽 무대에서 최연소로 데뷔한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2019년 1월 12일 레알 바야돌리드전을 통해 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고 다음 시즌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첼시전에 교체로 출전해 대회 통산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데뷔한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이강인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피파 U20 월드컵에 출전해 한두 살 많은 형들과 최고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정정용 감독 지도 아래 형들과 대회 첫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준우승이란 성과를 얻으며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대회 골든볼을 수상하며 많은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갖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국제대회에서의 활약으로 주목받은 이강인은 발렌시아 1군 팀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했는데요. 공격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는 특히 중앙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측면 미드필더로 주로 기용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피터림 구단주의 독단적인 구단 운영으로 이강인은 물론 선수단도 감독 교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강인은 그러는 사이 감독들이 실험하는 대상으로 전락했고 급기야 2021년 여름엔 발렌시아가 마르코스 안드레 영입을 위해 논유럽 쿼터 확보가 필요했고 이강인을 아예 FA로 방출하는 자충수까지 뒀습니다. 10년간 성장하고 1군 데뷔의 꿈을 이루게 해준 구단으로부터 방출을 당한 이강인은 뛸 곳을 찾았고 이적시장 막바지에 마요르카를 선택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강인은 시즌을 치를수록 단순한 마케팅용 선수가 아닌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6경기에 나서 한 골 1도움을 기록 중인데요. 특히 이강인은 킬리앙 음바페와 좋은 파트너십을 보이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 이적설이 나돌 때부터 메시 후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가 떠나면서 팀에 왼발잡이가 없었는데 이에 PSG는 왼발을 잘 쓴다는 이유로 이강인과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 등을 영입 후보로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나이 많은 실바는 맨시티에 잔류했지만 이강인이 PSG에 왔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축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기는 중입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재무 파트에서 내게 이강인 영입에 특정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왼발 능력과 마케팅, 그리고 매 경기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신기해 있는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이강인은 메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착실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동료이자 골칫덩어리 덴벨레에 대한 충격 소식이 들리며 화제인데요. 우스만 덴벨레가 이번 시즌 전 세계 축구 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든 선수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기회 창출 지수만 보면 29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축구 연구소 CIES는 16일 선수 데이터 매체 와이스카웃이 개발한 지수에 따라 이번 시즌 기회 창출 톱100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리그 기준 630분 이상 뛴 선수들만 대상으로 통계를 집계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1위에 오른 선수는 프랑스 출신 윙어 덴벨레였습니다. 덴벨레는 90분당 키패스 2.45개, 90분당 예상 어시스트 0.27개로 기회 창출 지수 2.36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르며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2위는 기회 창출 지수 1.92점을 기록한 윈헨의 자네, 3위는 1.89점을 받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니코 윌리엄스였습니다. 이어 킬리안 음바페, 무사 디아비가 각각 1.87점, 1.74점으로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29번째에 위치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 90분당 키패스 1.25개, 예상 어시스트 0.29점으로 기회 창출 지수 1.46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기회 창출보다는 득점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요.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위치를 옮겨 득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8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랭킹 3위에 위치하는 등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리스트에 없었는데요. 리그앙에서 출전 시간이 부족해 통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